something special, and you live inside my mind. I just can't ignore you. If you are walking around. 이 렌즈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렌즈 리뷰 영상 이벤트에서 당첨되어 부상으로 받은 제품입니다. 삼양 14 MF 렌즈는 심한 왜곡을 제외하면 팔 이유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 AF 렌즈가 AF의 편의성과 휴대성에서 약간의 이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4 AF 렌즈를 남기고 14 MF 렌즈를 팔았습니다. 이 렌즈는 14 MF 렌즈에 비교해 중앙부의 선예도는 대동소이하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화질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풍경과 야경 촬영은 조리개를 조여서 찍기 때문에 크게 해소되는 부분이지만 주변부까지 아주 쨍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힘듭니다. 또한 단발 AF는 비교적 잘 잡는 편이지만 영상을 촬영할 경우 워블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 렌즈로 영상을 촬영할 경우 AF 포인트를 중앙 또는 피사체가 선명한 곳에 스팟으로 지정하여 고정해 두는 것이 좋고, 타임랩스를 촬영할 경우 아예 초점을 잡은 후 수동 초점으로 전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워블링 때문에 초점을 놓치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렌즈를 넓은 야경 촬영이나 별 사진 촬영에 주로 이용합니다. 별과 은하수 촬영에서는 MF 모드에서 초점 확대 기능을 이용해 완전히 수동으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자동 초점 기능이 사실상 필요 없게 됩니다. 이런 초광각 렌즈에서 AF 기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렌즈에 별 5개 만점에 3개를 주고 싶습니다. 쓸만하지만 아쉬움이 있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쓰라고 주라면 쓸 렌즈, 하지만 내 돈 주고 사라면? 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화질, AF 등 렌즈 본연의 퍼포먼스에 있어 그 어느 것에서도 아쉽지 않은 렌즈입니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이 매우 좋습니다. 크롭 센서 카메라인 알파 6600에 마운트하여 휴대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25mm의 초점거리는 크롭 센서로 환산할 경우 약 37.5mm로 제가 좋아하는 초점거리인 35mm에 근접하여 스냅 용도로 쓰기에 정말 좋은데요. 중앙부부터 주변부까지 고르게 우수한 화질과 특히나 영상 촬영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빠르고 정확한 AF는 발군입니다. 제가 짐벌을 이용한 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단연코 바티스 25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디지털 거리개 창은 바티스 시리즈의 아이덴티티이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큰 쓸모는 없는 편입니다. 렌즈 후드가 없다면 이 렌즈는 매우 못생겨지는데요. 저는 렌즈 후드를 항상 사용했기 때문에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24mm f1.4 GM이라는 걸출한 렌즈가 나오면서 중고가가 크게 하락했고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춘 렌즈가 됐습니다. 저는 이 렌즈에서 큰 단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렌즈입니다. 저는 이 렌즈에 별점 4.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FE 고급형 광각 렌즈의 입문용으로 최고, 물론 계속 함께해도 좋은 렌즈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양 35.4는 구입 후 약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장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이제는 출시된 렌즈가 굉장히 많은 초점거리가 바로 35mm인데요. 화질과 가격을 고려한다면 상위에 랭크될 렌즈가 바로 삼양 35.4입니다. 현재는 중고가가 40만원 이하로 형성되어 f1.4 조리값의 렌즈로는 더할 나위 없는 가성비를 보입니다. 화질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고 AF-S의 단일 자동 초점에서는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구동합니다. AF-C 역시 나쁘지 않게 반응하는데요. 사진을 위한 용도로는 만족스러운 것이 바로 삼양 35.4입니다. 다만 이 렌즈는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영상 용도로는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 한계점입니다. 매우 강한 광원이 있거나 맑은 하늘에 옅은 구름과 같이 경계가 모호한 경우 혹은 저조도인 경우 AF의 워블링이 발생하여 초점을 잘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할 경우에 AF 소음이 워낙 커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데요. 저는 이 렌즈를 영상 촬영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삼양 렌즈 특유의 노란 느낌의 발색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인데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탐론 2875를 구입하기 전까지 바디캡 렌즈로 사용했던 바로 그 렌즈인데요. 특히 별과 은하수 사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은 것이 현 상황인데요. 저는 이 렌즈에 별점 3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한 줄 평은 35mm f1.4 사진용 렌즈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소니 E마운트를 사용하는 촬영가라면 꼭 써봐야 한다는 바로 그 렌즈입니다. 55mm f1.8 자이스 렌즈인데요. 저도 여러 영상을 통해 언급했던 렌즈입니다. 휴대성과 화질, AF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우수한 렌즈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렌즈이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55.8을 구입한 지 거의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력 렌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먼 최소 초점거리, 최대 개방의 색수차, 회오리 복회 등이 주요한 단점으로 꼽히지만 광학 성능과 AF 퍼포먼스가 이 3가지 단점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이 렌즈에 별 4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렌즈에 대해
꼭 한 번 혹은 그 이상 써봐야 하는 렌즈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네이티브 85.8을 팔고 건너온 렌즈입니다. 삼양의 85mm f1.4 렌즈입니다. 최근에 리뷰 영상을 제작한 렌즈이기도 한데요. 준수한 만듦새와 만족스러운 광학 성능, 미려한 보케 등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 삼양의 제품답게 가성비 또한 우수하고 삼양 렌즈의 주된 단점이었던 AFC의 소음과 정확도 역시 많이 개선된 제품입니다. 최근에 리뷰 영상으로 다뤘던 만큼 저의 자세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으신 분은 삼양의 85.4 리뷰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렌즈에 평점 4점을 주고 싶습니다. 괜찮은 렌즈입니다. 저는 이 렌즈에 대해 85mm f1.4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F2 렌즈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렌즈를 꼽으라면 단연 첫손에 꼽힐 만한 렌즈입니다. 90mm f2.8 GOSS 속칭 90마 렌즈인데요. 2000년대부터 발매된 모든 렌즈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순위권에 들만한 광학 성능을 가진 렌즈입니다. 90마는 1:1 배율 촬영이 가능한 마크로 렌즈이자 90mm의 초점거리와 f2.8의 조리개를 가진 중망원 단렌즈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크롭바디에 사용한다면 정확히 135mm의 렌즈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이 렌즈는 AF 검출 영역이 워낙 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지점에 AF를 잡을 경우 검출을 위해 최소 초점거리부터 무한대까지 AF를 탐색하느라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AF 구동은 초음파 모터를 사용하지만 미세한 구동 소음이 발생합니다. 영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렌즈입니다. 저는 이 렌즈를 주로 봄철 꽃 시즌에 사용했는데요. 마크로 렌즈가 대부분 그렇듯 꽃 시즌에 주로 활용하고 그 외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렌즈는 광학 성능에서 단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크로 렌즈인 만큼 AF의 편리함은 다소 아쉽습니다. 저는 이 렌즈에 별점 4개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에 대해 고화질 마크로 렌즈의 근본이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1635 f2.8 G마스터 단연코 저의 주력 렌즈입니다. 저는 이 렌즈를 α7R2에 이어 α7R3에도 거의 항상 바디캡 렌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각의 풍경부터 35mm의 스냅 사진까지 전천후로 활용이 가능한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가격을 제외하면 단점이 없는 렌즈입니다. 구입 당시 저는 약 223만원을 지불했는데요. 대단히 높은 가격이지만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 렌즈에 대한 자세한 생각과 의견은 리뷰 영상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렌즈입니다. GM 렌즈로 한정하더라도 완성도에서 손가락에 꼽는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렌즈의 별점 4개 반, 그리고 F2 광각 줌 렌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탐론 2875 f2.8 α7 마크3의 출시와 거의 발맞춰 세상에 나왔고 역시 α7 마크3와의 조합으로 가장 사랑받는 렌즈입니다. 저 역시 α7 마크3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렌즈이고 거의 항상 휴대하는 렌즈입니다. 탐론 2875는 휴대성과 가성비, 빠르고 정확한 AF와 좋은 화질 등 여러 장점을 두루 갖춘 전천후 렌즈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의 외장 재질과 만듦새는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듭니다. 또한 보케는 썩 미려한 편이 아닌데요. 특히 28mm라는 다소 어중간한 광각 영역은 보통 24mm로 시작하는 표준 줌렌즈에 비교할 때 큰 단점이 됩니다. 하지만 탐론의 FE 마운트 줌렌즈들이 갖는 특유의 해도성과 가성비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충분한 세일즈 포인트입니다. 출시 초기에 영상 AF에서 오류가 지적되었지만 현재는 성능상의 이슈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렌즈의 성능은 상업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렌즈의 별점 4개,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형용사를 렌즈로 바꾼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탐론 70-180 f2.8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했던 렌즈입니다. FE 마운트에서 밝은 망원 줌 렌즈는 70-200 f2.8 GM 렌즈밖에 없었는데요. 이 렌즈가 출시됨으로써 좋은 선택지가 하나 생겼습니다. 약 5분의 3 가격에 써볼 수 있는 f2.8의 망원 줌 렌즈,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역시 탐론의 줌 렌즈답게 외장 재질과 만듦새에서 다소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선유도와 AF 성능, 그리고 짧은 최소 초점 거리로 인해 사용성이 매우 높은 렌즈입니다. 저는 1635GM과 탐론 2875와 함께 70-180을 거의 항상 휴대하는데요. 짧은 초점거리의 줌망원 스냅 사진부터 꽃의 접사, 망원의 풍경까지 정말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특히 수동 초점을 사용할 시에 70mm에서 20cm까지 줄어드는 최소 초점 거리는 간이 접사 그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인 OSS와 마운트 링이 없는 것이 상당한 단점이지만 감안하고 쓸만한 제품입니다. 저는 이 렌즈에 별점 4개, 그리고 망원 줌 렌즈 본격적으로 휴대하다 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렌즈입니다. 바로 소니의 100-400 G마스터 렌즈인데요. 장망원의 풍경부터 달, 새, 스포츠까지 망원 촬영에 있어 FE 마운트를 통틀어 최고, 최강의 렌즈로 꼽을만 합니다. FE 마운트 렌즈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만듦새와 성능을 갖고 있고 역시 230만원에 이르는 구입 가격이 아깝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다소 크고 무거우며 비싸다는 점 외에는 단점이 없습니다. 보다 먼 장망원의 촬영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렌즈입니다. 꽤나 가까운 최소 조정 거리와 우수한 화질, 그리고 GM 렌즈다운 아름다운 보케로 과 달 촬영에 훌륭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조류 사진을 찍기에는 400mm의 최대 망원은 다소 짧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류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위해서는 망원 텔레 컨버터를 사용하거나 200-600G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렌즈에 별 4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니가 내놓은 망원 줌 렌즈의 답이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용 중인 10개의 렌즈에 대한 저의 간략한 의견과 별점 한 줄 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현재 구성을 몇 달째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또 렌즈를 사고 팔지 모를 일입니다. 새로운 렌즈의 구입과 사용은 늘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인데요. 장비의 구입과 사용도 취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과 장비에 대한 잡담을 영상으로 풀어내는 유튜버로서 앞으로 렌즈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